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의 끝은 어디일까요? 너무도 많은 혐의가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미 다 언급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계속해서 부각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혐의들,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될 정도인데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대장동 비슷한 그런 게요 여기저기서 백현동에서도 터졌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불거진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도요 이것은 논평이기 때문에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통 보수단체, 보수단체 그럽니다만, 사실은, 자유우파들, 애국 보수단체들입니다. 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의혹을 검찰에 이제 고발했죠. 어제였죠. 시흥 거북섬 관광호텔 의혹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고요. 국민감사를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법조계에서는 민간 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다른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에, 자유대간 호국단 여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등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시한 이재명의 또 다른 특혜 개발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대장동 이전에도 벌써 이 조금 작은 규모로 이런 것을 갖고요. 좀 다지고 다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지고 다진 그 실력으로 대장동까지 백현동까지 그런 거대 프로젝트까지 해치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기사는 문화일보 취재인데요.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 유명한 분이죠. 이분 또한 자유애국 보수 세력의 아주 중심적인 운동권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오는 6일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다고 합니다.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정자동 215번지 가스공사 이전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수도 없이 이제 가하는 겁니다. 여기 이재명이 이제 행정의 힘으로 말이죠. 그 과정에서 2015년 매각 당시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용 땅을 2017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15층 규모의 시립병원 간호사 숙소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60%로 대폭 상향시킨 것을 말합니다. 용적률을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요 엄청나게 그냥 개발 이익이 이제 생기겠죠. 자, 이후 개발된 가스공사 부지에는 500여 가구의 아파트와 160여 실 오피스텔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민간 개발업체 A사는 이를 통해 자본금의 무려 500배에 가까운 1,465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뭐 일단 덜 추면 그냥 억억이고요. 그 단위가 보통 천억대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뭐 저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당시에요. 가스공사 부지 인허가 의혹은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인 두산그룹 부지 개발 건 등에 제기되는 모든 수법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다지고 다진 그런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 자, 이재명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죠. 그 당시에 인허가 비리 의혹의 결정판이다라고 당시 이제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에서 그냥 논평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고발인 셈인데요.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부장 엄희준입니다. 여기서 지난달 초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 관련 내부 공문
시장 방침 자료, 민간업자 제출 자료 등을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자유대한호국단 여기서요. 같은 날 시흥시 거북섬 특혜 개발 의혹과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도대체 몇 개가 나옵니까? 몇 개가. 기가 찹니다, 정말. 자, 거북섬 특혜 개발 의혹은 이재명이 경기지사 재직 시절, 요거는 또요, 성남시장 시절이 아니고 경기지사 재직 시절입니다. 2018년 시흥시 거북섬 일대의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가 거북섬 주변의 무상 제공 부지를 비건설사에 매각한 뒤 주상복합 용지를 상업 업무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똑같은 수법입니다. 전부 대장동의 아류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용도 변경이 반드시 이제 들어갑니다. 층 높이 제한까지 완화하는 등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청구 조건인 300명 서명도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특혜를 주고 거기서 이제 뒷거래 같은 것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죠. 대선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어떤 의혹을 이제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법조계 관계자들은요. 자, 이재명은 공익을 위해 써야 할 인허가권으로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일방적으로 제공해 민간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본인은 정치적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홍보 효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엄청난 특혜를 이제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장동에서 드러나듯이 지금 그들의 저수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저수지, 대장동 저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백현동 저수지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정자동 뭐 저수지, 뭐 성남 FC 저수지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핸들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큰 저수지가 하나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런 과정을 이제 거듭하면서 이재명의 직접적인 역할, 그리고 그 측근 개입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범죄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이재명 주변의 여러 인사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최근 관련해서 보면요, 중앙지검의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여긴 호국단에서 말이죠. 이후에 지금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자유대한호국단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게 이겁니다. 고소고발이더라고요. 그 이상 가는 효과 있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고, 혹은 자기 이제 지금 거기서 우리 이제 애국 보수 세력들이 가서 뭐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종식시킨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지금도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고소 고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또 부당한 어떤 결정도 경찰의 결정도 작용을 했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동을 잠재우는 효과로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고소 고발 이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이 단체들, 애국 보수 단체들, 이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원하고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강론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상당히 큰 성원이 이제 모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큰 집회를 한번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큰 집회를 한번 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애국 보수 단체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이게 돈이 말라 있어요. 이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성원이 좀 갈 수 있게끔, 성금이 좀 갈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해야 됩니다. 집회 한 번 하는 효과도 뭐 중요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짜 전쟁은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아져야 돼요. 좌파들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요소에 하나만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 공작팀이랄까, 그런 어떤 태스크포스 팀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누군가 자금을 또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거대한 장애 지표 세력이 생긴 것은 정말 고무적인데 거기로 모든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이 우파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금의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됩니다. 이런 어떤 또 문제가 또 있으니만큼요. 이것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를 좀 맞추고 서로 이제 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는데요. 성남가스공사 부지 업무용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될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벌써 21년에도 크게 이제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엄중하게 이제 경고를 했었고요. 2016년 2월에 과밀만 심화되고 있다. 성남시에 덕이 안 된다. 용도 변경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게 원래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남가스공사 부지 업무용 이것은 주거용 추가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했나 하면요, 이재명이 직접 제안했다라고 그 당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2016년 11월 가스공사 부지에 주거용을 추가했고 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고 2017년엔 용도 변경 밀어붙이면서 아파트를 허가한 것이죠. 용적률이 갑자기 560%로 완전히 올라가 버렸고요. 자본금 3억 원 시행사 HTDNC라고 합니다. 누적 분양 수익이 1,465억 원, 488배, 약 500배 가까이 벌었다. 이런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이제 간추려 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